안녕하세요. 저는 문법을 강의하게 된 유튜버 이상쌤입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는 문법은, 자, 우리 다 적을까요? 문법을 한자로 써볼게요. 무슨 문? 무슨 문? 문재인 대통령 문? 그럴 문. 법은 물 숫자에 가로차,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문이 법이야, 규칙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호등이다.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돼야 안 돼요? 빨간불일 때 건너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차 얼음 막 뛰어가서 건너도 되잖아. 근데 원래는 건너지 말라고 하잖아. 제일 애매할 때가 뭐니? 노란불일 때죠. 아, 저 띠가 맞고, 특히 운전하다 보면 노란색인데 갈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데 안 가는 게 맞아요. 신호등에서는 가는 거, 안 가는 거를 규칙을 딱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글에서도 이건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딱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별표하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카톡에서 쌤한테 문자 보낼 때, 쌤이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이건 빨간 신호등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못하는 얘기니. 정답은 뭐니? 봬요가 정답입니다. 이걸 배우는 게 문법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나중에 이거 되면 우리 의문의 변동이 가겠지만 배는 무엇의 준말이니? 배어요의 준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다음 주에 배어요를 줄여서 배요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안 돼. 그건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안 돼 할 때 배는 뭐니? 안 돼요. 안 배어요의 준말이죠. 배어를 뭐 하면? 줄이면 배가 되니까. 그래서 배요는 이게 표준말. 안 돼 할 때 배는 또 이게 표준말이 돼요.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할 때는 이거 된자입니다. 이 배가 안 되고 왜 이 애가 안 들어가고 왜 이가 들어가냐면 얘는 배어의 준말이 아니잖아요. 안 배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한 규칙을 배우는 것이 문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본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필기가 미진하면 유튜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참고하세요. A4 용지. 그 다음에 문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문론이야. 의문론 다음에 품사론, 품사론 다음에 문장론, 문장론 다음에 통사론 이러는데 의문론은 우리 6주 동안 의문론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5월 달에 5월 둘째 주에 시험 보는데 거기에 문법 문제 중에서 의문만 나와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한다고 막 2달, 3달 다 해봐야 다 까먹죠. 그래서 정말 시험에 딱 나올 것만 딱 집어서 의문의 변동, 의문과 의문의 변동까지만 딱 배워놓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에 이제 다 결정이 나고 그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나 또는 외부 지문으로 다른 문법을 줬다. 그러면 선생님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니까 또는 동영상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미리 배워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의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의문 쓸까요? 의문은 무엇의 준말일까요? 의문은 무엇의 준말일까? 소. 소와 글씨 잘 나오나요? 소. 소와 운소의 준말입니다. 소와 운소의 준말. 소는 뭐냐? 자, 이렇게 나누면 소는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을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중에서 가장 쪼갤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의문은 음소와 운소의 준말이며 운소는 자음과 모음을 얘기해요. 또 넘어가 볼까요? 모음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반모음. 두 번째는 반모음. 그리고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이중모음. 이렇게 있어요. 반모음, 이중모음. 근데 반모음을 밑에다 썼죠. 왜? 이 반모음은 모음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반모음은
여기 반단을 표시하는데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운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운소는 이렇게 할까? 운소는 이렇게 할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리의 길이. 그리고 어디야? 높였다가 낮았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을 일컫는 말이고 얘는 비분절인데 뭐라면 얘는 소리를 가지고 뜻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리의 길이 가지고 뜻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볼게요. 이 밤은 이렇게 생긴 밤이에요. 우리가 먹는 밤. 그리고 이 밤은 캄캄한 밤. 동짓달 기나긴 밤 할 때 시간의 배경의 밤이에요. 얘하고 얘가 소리는 같은데 길이가 달라요. 여기서 문제. 1번을 길게 발음할까요? 2번을 길게 발음할까요? 1번. 2번. 길게 발음하는 건 이겁니다. 밤에 밤을 먹는 거예요. 밤에 밤을 먹어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네. 말이라고 있어요. 이게 달리는 말이에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짜서 저 사람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자, 1번, 2번 뭐가 더 긴 말일까요? 1번. 오. 2번. 오, 한국 사람이에요. 얘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말 많은 놈이 말 타고 다닌다 이러면 돼요. 자, 밤. 이 먹고 싶어. 이 많아. 그리고 눈을 한번 저번에 고전 시간 때 얘기했었죠. 눈만 보면 미친다고. 눈 대 눈. 아이. 무서워. 1번이 답일까요? 길게 발음하는 거.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1번. 네, 2번. 짜잔. 오케이? 예. 밤에 눈이 오면 밤이 먹고 싶어서 말 많은 사람들은 말 타고 눈만 반짝이면 밤 뒤질치를 하면 돼요. 어쨌거나 밤, 말, 눈,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많이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소리의 길이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운소에서 소리의 길이로 하는 거고 억양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밥 다 먹었어? 할 때는 올리죠. 그리고 빼고 밥 다 먹었어? 하고 올릴 때는 의문이죠. 근데 똑같은 말로 밥 다 먹었어? 하고 내리면 뭐니? 밥 다 먹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음소와 음소는 자음모음,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누고 운소는 소리의 길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를 보면 말의 뜻을 구분이다. 현관별권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현관별권에서 말의 뜻을 구분이다. 가장 작은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나고 나면 확인학습을 집에서 풀어오는데 그때 작은인지 큰인지를 잘 봐야 돼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며 같은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있는 자, 현관별을 또 미칩니다. 동일한 소리값입니다. 책이 있어요. 프린트해봄이 있어요. 자, 가장 작은 현관표 그리고 동일한 소리값을 가졌다고 있을 때는 추상적, 관념적인 겁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추상적의 반대말이 시각적이잖아.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고 동일한 소리값이고 추상적인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애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동일한 소리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나를 부르다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남자가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 여자가 부를 수 있죠. 아유 선생님 노인이 부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딴땅이 이런 애기들이 부를 수 있죠. 그럼 봐봐 그 많은 남녀노소의 그 소리들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머리 터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노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추상적인 체계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말소리로 선생님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 것처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동일한 소리까지 가졌다는 얘기는 누가 어떤 소리를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인식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의문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면 자음은 19개 있어요. 자음 좀 이따 우리가 하게 되니까 자음 19개 그리고 모음은 21개인데 아까 얘기한 적이 못 적었구나. 단모음이 10개
그리고 이중모음이 11개. 그래서 21개인데 우리가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죠. 카톡 보내죠. 그 조합이 40개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40개 가지고 다 핸드폰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개, 자음 19개, 모음 21개 있고요. 다음 요건 뭐냐면 음운이 뭐를 가지고 이 모음이든 자음이든 뭐가 하나만 바뀌면 뜻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죠. 님도 헤어지면 남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때문에 뭐가 달라졌니?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얘하고 얘 때문에 다르죠. 또 보세요. 산하고 소는 아와 오가, 그리고 하늘하고 바늘은 히읗하고 비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하나의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2019년 수능에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달라지는 이와 아 이렇게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써볼까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최소 대립상. 요거는 고일 과정에서 잘 안 나오는데 좀 빡시게 시키는 학교 뭐 자사고나 아니면 이런 쪽에는 이런 최소 대립상까지 다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알아줘야 됩니다. 님 할 때 이와 아가 최소 대립상이 된다는 게 2019 수능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음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음운은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그 다음 뼈를 넘어갈게요. 음운의 종류는 먼저 모음이 있죠. 모음은 허파에서 나는 공기의 흐름이 성대, 목청을 이루면서 입안에서 현관표를 미칩니다.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자, 금방 우리가 이 유튜브 찍기 전에 무슨 말 했냐면 비문학도 중요하다고 했죠. 비문학에서도 항상 이렇게 대조되는 거 알아되듯이 자, 모음이 아무 장애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 그럼 자음은 반대로 장애를 받겠죠. 그죠? 왜냐면 봐봐. 이런 것들은 다 장애를 받는데 이, 오, 야 이런 거는 장애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의 현관표를 있죠. 홀로 소리 날 수. 왜 모음인지 아니? 모음이라는 말을 왜 쓸까? 어미모자거든요. 모음할 때 모자는 어미모자야. 엄마가 다 알아서 혼자 하죠. 자음할 때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 아들 자자야. 혼자 라면은 못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자음은 모음하고 붙어야지만 소리를 낼 수 있고 모음은 혼자 소리를 낼 수 있죠. 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으라고 했지. 이건 어떻게 읽어요? 이라고 했지. 혜린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읽어봐. 크. 라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걸 키읔이라고 읽어요? 오. 크. 키읔. 크. 크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키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예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거죠?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 흐흐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너희들 다 하하하, 호호호잖아. 나는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놀림 같은 거야. 이거 읽으려면 흐흐흐, 히히히, 하하하. 아니에요. 이거는 입니다. 이래요. 이거요. 이거요. 언더스탠? 이건 지 혼자 소리를 못 내요. 얘는 모음은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얘는 못 내요. 아울러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옆에다가 별표합니다. 자,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음 이거 우리 할 때 이라고 했잖아. 이거 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가 앞에 이형이 있다 그래서 얘를 이형으라는 자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뭔 말이냐? 얘나 같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뭐가 되니? 모음입니다. 하나의 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우리 왜 교체 축약 이렇게 하다 보면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있거든. 근데 어떤 애들은 얘를 보고 선생님 음운의 개수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 오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9개네요? 아니라니까. 얘는 하나예요. 알겠니?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근데 뭐 허전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색연필은 그렇게 여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